안녕하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65세 이후에 이 10가지 징후가 있는 사람은 장수체질이라는 조금 흥미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거 나한테도 해당될지도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기뻐질 내용이고 전부 해당되는 분은 솔직히 100세 코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마지막에는 장수 체질인 사람들이 신경 쓰는 습관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예정이니 놓치지 마세요.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한 설명입니다. 자, 장수의 비결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 식습관에 신경 쓰는 사람, 아니면 긍정적인 성격의 사람일까요? 사실 전 세계 장수 연구와 의학 논문을 보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체질이나 장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경향이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신뢰도가 높은 연구를 바탕으로 65세 이후에 나타나기 쉬운 장수 체질의 10가지 징후를 소개하겠습니다. 게다가 이 모두 일상생활에서 의식할 수 있는 내용이라 나는 어떨까? 하면서 즐겁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1. 잠자리에 쉽게 들고 밤중에 깨도 다시 빨리 잠들 수 있다. 65세를 넘기면 예전처럼 깊이 잠들지 못한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나이 들수록 깊은 수면인 비렘, 넌렘,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있더라도 잠자리에 쉽게 드는 것, 중간에 깨도 다시 빨리 잠들 수 있는 것은 몸이 제대로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수면은 뇌뿐만 아니라 심장, 혈관, 면역, 호르몬 균형 등 전신 조절에 관여합니다. 즉, 수면의 질이 좋다는 것은 몸 전체가 잘 조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이면서도 수면의 질이 높은 사람은 인지기능 저하가 적고 우울 증상도 덜 나타난다고 합니다. 깊은 수면은 기억의 고정, 감정의 안정, 그리고 뇌 내 아밀로이드 베타, 노화 관련 물질, 위축적 억제에도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점은 중간에 깨어난 후 다시 잠드는 능력입니다. 밤중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흔한 일이지만 그 후 바로 다시 잠들 수 있는 사람은 자율신경이 매우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심장, 내장, 혈관, 호흡, 체온 등 의식하지 않아도 작동하는 신체 기능을 조절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밤중에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몸이 쉴 준비가 안 되어 눈이 말똥말똥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도 바로 잠들 수 있는 사람은 신경, 혈류, 호르몬 리듬이 안정적이고 심신이 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밤에 잘 자는 것은 낮 동안의 활동량과 햇빛 노출이 적절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낮에 건강한 생활을 하면 밤에도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즉, 잠자리에 쉽게 들고 푹 자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생활 리듬, 호르몬, 자율신경, 뇌, 심장, 신체가 모두 건강하고 젊다는 신호입니다. 이 징후에 해당되는 분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아침까지 푹 잤어 라는 평범한 한마디에도 장수 체질의 힌트가 숨어 있죠. 2. 사소한 일에도 웃을 수 있다. 웃음은 의학에서도 건강의 척도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다가 폭소를 터뜨리거나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미소를 짓거나 이웃의 사소한 말에 살짝 웃는다면 이런 작은 웃음을 매일 느끼는 사람은 장수하기 쉬운 체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웃음은 몸속에서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먼저, 웃으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긴장이 풀리고 혈압과 심박수가 안정되며 내장 기능이 좋아집니다. 또한, 웃음은 NK세포, 자연살해세포라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이는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물리치는 든든한 존재죠. 즉, 자주 웃는 사람은 병에 걸릴 확률이 낮습니다. 실제로 국립암연구센터가 주도한 대규모 조사에 따르면 하루 한 번 이상 크게 웃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이나 심장질환 발병률이 20%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웃으면 뇌에서 엔도르핀,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을 밝게 하고 통증을 완화하며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웃을 수 있는 감성은 주변 일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유연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의 유연성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불편이나 걱정이 늘어나지만 그럼에도 웃으며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에 강하고 심신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제 지인 중 88세인 김옥자 할머니는 항상 웃으며 또 무릎이 삐걱대네. 웃기지 않아? 라고 농담을 던지십니다.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웃음의 태양 같은 분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분이 장수하시는구나 라고 절로 느낍니다. 3. 편식이 적고 뭐든 맛있게 먹는다. 먹는 것이 사는 것이라는 말이 있죠.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는 장수와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65세를 넘어 이것도 맛있네 라며 새로운 음식이나 예전에 싫어했던 음식에도 긍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체와 마음이 유연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쉬운 체질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건강한국 21 프로그램에서도 균형 잡힌 식생활이 건강 수명 연장에 깊이 관련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식사 내용과 건강 상태를 수년간 추적한 결과 주식과 부식을 골고루 먹는 사람이 사망률이 낮고 인지기능 저하나 질병 위험이 적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식사의 다양성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된장국과 밥만 먹는 단조로운 식단은 아무리 영양가가 높아도 장기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하려면 채소, 해조류, 생선, 콩 제품, 버섯, 과일을 조합해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자연스럽게 실천하는 사람은 장내 환경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높으며 내장 노화 속도가 느립니다. 또 한 가지 놓칠 수 없는 점은 맛있게 먹는 능력입니다. 맛을 느끼고 잘 씹고 삼킬 수 있다는 것은 구강 기능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입안의 근육, 침 분비, 삼키는 힘은 나이 들수록 약해지지만 이를 느끼지 않고 뭐든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영양 흡수가 잘 되고 전신 건강을 유지하는 힘이 높습니다. 심리적으로도 식사를 즐기는 사람은 행복감이 높고 스트레스가 적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는 우울증과 치매 예방에도 연결됩니다. 제 지인 중 90대인 박영철 할아버지는 생선구이도, 나물도, 찜도, 케이크도 다 좋아 라며 웃으시며 말씀하시죠. 치아가 없어도 뭐든 잘 씹어서 먹는 게 건강 비결이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즐거움을 유지하는 것도 장수 체질의 증거입니다. 4. 매일 누군가와 대화할 기회가 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매일 누군가와 대화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고령자 생활 실태조사에서도 사회적 연결이 있는 사람이 인지기능 유지율이 높고 우울증 위험이 낮다고 나왔습니다. 대화는 뇌의 운동입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상대방 말을 듣고 적절한 단어를 고르고 기억을 끌어내고 표정을 읽고 감정을 담아 대답합니다. 이건 매우 복잡한 작업이죠. 실제로 대화 중에는 뇌의 넓은 영역이 활성화되며 혼자 TV를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뇌 활동이 일어납니다. 대화를 통해 자신이 사회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유지되고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웃거나 놀라거나 공감하며 감정의 기복이 생기고 매일이 활기차집니다. 반면 대화 기회가 거의 없으면 고독감과 폐쇄감이 강해져 치매나 우울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목소리를 내는 행위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발성은 폐, 성대, 목, 입, 혀, 얼굴 근육 등 전신 근육을 사용합니다. 목소리가 크고 또렷한 고령자는 호흡 기능과 씹는 힘이 강하고 낙상 위험도 낮습니다.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는 것은 전신 건강을 유지하는 운동입니다. 대화 상대가 가족이든 이웃이든 마트 계산대 직원이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이거 맛있어 보이네요. 같은 한마디가 심신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제가 만난 80대 이순자 할머니는 하루에 한마디라도 누군가에게 말을 걸려고 해 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인사였지만 점차 안녕, 고마워 같은 대화가 늘었고 동네 초등학생들과도 친해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말이 자신과 타인을 건강으로 연결하는 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 걷는 속도가 동년배 평균보다 빠르다. 함께 걷다가 자신도 모르게 앞서가거나 신호등이 깜빡이기 전에 길을 건널 수 있다면 그 걷는 방식을 소중히 하세요. 이는 장수 체질의 큰 징후입니다. 걷는 속도는 겉보기보다 많은 건강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대규모 조사에 따르면 걷는 속도가 평균보다 빠른 고령자는 심혈관 질환, 치매, 암 위험이 낮고 장기 요양 위험도 줄어듭니다. 걷는 속도는 제6위 바이탈 사인으로 불리며 혈압, 맥박, 호흡, 체온, 위식 수준과 함께 생명력의 지표입니다. 왜 걷는 속도가 건강과 관련이 있을까요? 첫째, 근력입니다. 걷기 위해서는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근육이 잘 작동해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근육량이 줄지만 걷는 속도를 유지하는 사람은 근육이 잘 보존된 증거입니다. 둘째, 균형 감각과 신경 전달입니다. 걷는 것은 좌우 발을 교차로 움직이고 몸의 중심을 앞뒤로 이동시키며 자세를 유지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위해 뇌에서 발까지 신경이 잘 작동해야 합니다. 셋째, 심폐 기능입니다.
가벼운 운동인 걷기에도 심장이 혈액을 보내고 폐가 산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부드럽게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이 기능들이 잘 작동한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관절 유연성과 발바닥 감각도 영향을 미칩니다. 즉, 걷는다는 단순한 행동은 신체 전체의 협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걷는 속도는 마음 상태도 반영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울 경향이 있는 고령자는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은 빠르고 경쾌하게 걷습니다. 제가 방문 진료로 만난 87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걷는 건 나와의 싸움이다. 오늘은 어제보다 한 발짝 더 빨리 걷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자세와 실행력에 감탄했고 실제로 90세가 넘어도 자신의 발로 병원을 다니셨습니다. 6.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다. 이제 나이 들었으니 라며 뭔가를 포기하거나 피하지 않나요? 65세 이후에도 이거 해보고 싶다, 재미있어 보인다 며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분명 장수 체질입니다. 호기심과 도전 정신은 뇌와 마음의 젊음을 유지하는 영양소입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의 인지기능과 활동의욕 조사에 따르면 새 취미나 학습에 도전하는 고령자는 기억력과 집중력이 높고 감정 안정도도 뛰어납니다. 미국 러시대학교 의료센터의 추적 연구에서도 65세 이상 호기심이 강한 사람은 치매 발병 위험이 약 30% 낮았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게 왜 건강에 좋을까요? 이는 뇌의 가소성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도 자극을 받으면 신경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못 배워, 어려워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뇌를 깨웁니다. 도전은 성취감을 주고 실패해도 조금 노력했어, 새로운 걸 알았어 라는 느낌은 도파민과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이 성공 경험과 긍정적인 뇌 반응은 마음 안정, 면역력 강화,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새로운 도전은 대화 소재도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배워봤어, 하이쿠 시를 써봤는데 재밌더라 같은 이야기가 사람들과의 연결을 만들고 마음의 영향이 됩니다. 제 지인인 76세 박미영 할머니는 몇 년 전 처음 스마트폰을 샀을 때 늦은 나이가 아닐까 걱정했지만 지금은 매일 라인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손주가 보내준 사진이 매일의 기쁨이라며 예전보다 생기 넘치는 표정이 되셨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의욕은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도 늘립니다. 예를 들어 취미 강좌에 가거나 산책 코스를 바꾸거나 새로운 요리를 시도하면 근육, 감각, 신경이 자극됩니다. 새로운 것에 설레는 마음은 심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장수 스위치입니다. 7. 넘어져도 바로 일어날 수 있다. 넘어지지 않게 조심해 라는 말을 많이 듣죠. 하지만 넘어지지 않는 것보다 중요한 건 넘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입니다. 이는 단순히 근력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침착하게 받아 큰 부상을 피하고 다시 일어나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는 회복력과 긍정성을 가졌습니다. 한국정형외과학회의 고령자 조사에 따르면 넘어진 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은 생활기능 저하와 요양 위험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반면 바로 일어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자립생활을 오래 유지하고 건강 수명이 길어집니다. 왜 일어나는 능력이 중요할까요? 첫째, 하체 근력입니다.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근육이 강해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둘째, 유연성과 관절 가동 범위입니다. 넘어졌을 때 몸을 보호하는 자세를 취하거나 손과 허리를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부상 정도를 결정합니다. 셋째, 정신력과 반사신경입니다. 넘어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해볼까 라고 판단하며 일어나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치매 위험이 높은 사람은 넘어진 후 일어나는 시간이 길어진다고 합니다. 제가 방문했던 90세 최병철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쓰면서도 넘어질 때 손을 짚고 한쪽 무릎을 세우고 테이블을 이용해 일어나는 동작을 익히셨습니다. 실제로 몇 번 넘어졌지만 뼈가 부러지거나 입원한 적은 없었습니다. 넘어져도 괜찮은 몸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장수 체질의 증거입니다. 8. 옷차림과 외모에 신경 쓴다. 이제 나이 들었으니 옷차림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65세 이후에도 외모에 신경 쓰는 사람은 내면의 활력이 높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체질을 가졌습니다. 명품을 입거나 비싼 옷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밝은 색 옷을 입어볼까? 머리가 길어졌으니 정리해야지. 같은 작은 배려가 심신의 젊음을 유지합니다. 서울대학교의 고령자 심리와 건강 연구에 따르면 외모에 관심 있는 고령자는 우울 경향이 적고 건강에 대한 긍정적 의식이 강합니다. 미국의 고령자 조사에서도 거울 앞에서 자신을 다듬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인지기능 유지와 고독감이 적다고 나왔습니다. 외모에 신경 쓰는 행동에는 건강을 지탱하는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위욕과 감각 유지입니다. 옷 색깔을 고르거나 헤어스타일을 확인하는 것은 감각과 기억을 활용해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둘째, 자존감 유지입니다. 거울을 보고 오늘 나 괜찮아 라고 느끼는 것은 자신감과 긍정적인 감정을 낳습니다. 셋째, 사회적 연결 의식입니다. 옷차림을 신경 쓰는 것은 누군가에게 보일 것을 전제합니다. 오늘 누구를 만날까? 라는 생각은 외부와의 접점을 늘립니다. 70대 후반의 정혜숙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하는 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머리를 자르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거울 속 내가 조금 더 건강해 보여. 그러면 또 힘낼 수 있어. 그 미소는 마치 학생처럼 젊었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내면을 활기차게 하고 그 활기가 외모를 빛나게 합니다. 이는 장수 체질의 선순환입니다. 9.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생각이 가장 옳다고 느끼거나 과거 경험을 기준으로 세상을 볼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있네 라며 상대방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사람은 장수 체질의 증거를 가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친절함이나 겸손함이 아니라 뇌와 마음의 유연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서울대학교 고령자 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공감력과 경청력이 높은 고령자는 인지기능 저하가 적습니다. 상대방 말을 이해하려면 소리를 정확히 듣고 의미를 생각하며 상황을 떠올리고 자신의 지식과 감정을 대조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라고 반응하는 과정은 기억, 집중, 논리적 사고, 감정 조절 등 뇌의 다양한 기능을 동원합니다.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은 스트레스 관리도 잘합니다. 공감하거나 이해를 표하는 대화는 옥시토신, 안심 호르몬을 분비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추며 불안과 분노를 완화합니다. 공감력이 높은 사람은 인간관계 문제도 적어 고립 위험이 낮고 정신적 안정과 생활 리듬이 유지됩니다. 85세 김만수 할아버지는 동네 젊은이들과 자주 대화하며 요즘 애들이 진지하게 이야기해주면 나도 배운다고 웃으셨습니다. 모르는 걸 알려주니까 매일 배우는 기분이야 라고 하시며 마치 매일이 배움으로 가득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젊고 행동도 젊으며 몸도 건강합니다. 이는 장수하는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10. 감사 인사를 할 줄 안다. 고마워 라는 말을 쉽게 하는 사람. 이 한마디에 엄청난 건강의 힘이 숨어 있습니다. 감사의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장수 체질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감사의 말을 일상적으로 하는 고령자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적고 만성염증과 고혈압 위험이 낮아집니다. 미국 심리학자 에머 박사의 연구에서는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 기록하는 감사일기가 우울증 예방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왜 고마워 한마디가 건강에 영향을 미칠까요? 감사는 뇌의 전전두엽을 활성화시켜 위지, 판단력, 공감력을 강화합니다. 이 부위가 잘 작동하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낮고 스트레스 저항력도 높습니다. 감사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자율신경을 조절하고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고마워를 입 밖으로 내는 것은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부드러운 마음의 증거입니다. 가족이나 요양원 직원에게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관계가 원만하고 지원을 받기 쉬우며 웃음이 많은 삶을 이어갑니다. 제가 만난 90세 이영희 할머니는 작은 일에도 항상 고마워를 말씀하셨습니다. 병원 접수에서 이름을 부를 때, 약을 받을 때, 휠체어를 밀어줄 때도 꼭 감사 인사를 하셨죠. 그 모습에 주변 사람들도 더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감사는 자신과 타인에게 선한 연쇄를 만들고 그 선함이 심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실천 팁,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들. 장수 체질의 10가지 징후를 소개했는데 나한테는 별로 해당 안 되네 라고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징후들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일상의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오늘부터 의식하면 누구나 장수 체질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습관을 소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고마워 한마디 하기. 한 번만 소리내어 말해도 뇌가 긍정적으로 전환됩니다. 이불 속에서 오늘도 눈 떴다. 몸이 움직인다. 날씨 좋네. 같은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루 3분이라도 대화 시간 만들기. 전화, 이웃과의 잡담, 마트에서의 한마디라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덥네요. 같은 말로 뇌와 마음이 활기차집니다. 하루 10분 산책하기. 가능하면 조금 빠르게. 무리할 필요는 없지만 살짝 빠르게 걷는 의식을 가지면 근육과 심폐기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색깔의 음식 먹기. 초록, 빨강, 갈색,
검정, 흰색 음식을 골고루 먹으면 영양 불균형이 줄어듭니다. 마트에서 오늘 보라색 채소 추가해볼까 하는 재미도 좋죠. 하루하나 새로운 것 시도하기, 모르는 단어 찾아보기, 새 요리 시도, 스마트폰 기능 탐색 등 뭐든 좋아요. 이렇구나 라는 발견이 뇌를 젊게 합니다. 웃는 시간 만들기, TV, 라디오, 손주 영상 등 웃을 수 있는 5분을 만들면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외모에 살짝 신경 쓰기, 밝은 색 옷을 입거나 머리 스타일을 바꿔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가 마음에 활력을 줍니다. 이 모두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를 즐기는 사람 코소장수 체질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심신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라도 시작해보세요. 주의사항, 부상과 무리를 피하기 위해 좋은 습관이라도 무리하면 역효과입니다. 65세 이후 생활 습관을 바꿀 때는 몸의 소리를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사항에 주의하세요. 빠르게 걷거나 운동은 천천히 시작. 숨이 차거나 무릎, 고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하세요. 어제보다 1분 더 걸어도 큰 진전입니다. 압박감 가지지 않기. 매일 대화하거나 새 것을 배워야 한다는 부담은 스트레스가 됩니다. 하루에 쓰면 충분하고 3일에 한 번도 훌륭합니다. 억지로 편식 고치지 않기. 싫어하는 음식을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활용해 균형 잡힌 식사를 시도하세요. 예를 들어 싫어하는 채소를 된장국이나 계란말이에 섞으면 먹기 쉬워집니다. 몸이 불편한 날은 쉬기, 몸이 무겁거나 기분이 가라앉는 날은 무리하지 말고 여유롭게 보내세요. 장수하는 사람은 쉬는 날을 잘 만듭니다. 이상 증상은 즉시 의사 상담. 걷다가 무릎이 아프거나 음식을 삼키기 어려우면 바로 의사에게 상담하세요. 몸의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최고의 건강법입니다.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계속하세요. 이런 느슨한 실천이 가장 건강에 좋습니다. 지나치게 노력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매일이 장수의 지름길입니다. 실제 사례, 장수인의 이야기. 제가 아는 87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지역 건강교실에서 항상 맨 앞자리에 앉아 메모하며 웃으시던 분입니다. 처음 배웠을 때 선생님, 저 80 넘어서 스마트폰 시작했어요. 처음엔 손주가 하라니까 마지못해 했는데 지금은 매일 라인으로 이야기해요. 건강일지 보내는 게 낙이죠. 라고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매일 아침 맥박, 혈압, 걸음수, 아침 식사를 기록해 손주에게 보낸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매일 감사한 일 하나를 쓴다며 오늘도 걸어줘서 고마워 라고 자신의 발에 감사한다고 하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분은 분명 장수 체질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집 주변을 10분 산책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오늘 날씨 좋네요. 지난번 채소 맛있었어요. 라고 말을 건넵니다. 덕분에 지역 사람들과 연결이 늘었고 지금은 동네 아이들 행사도 돕고 계십니다. 아이들과 있으면 힘이 나요. 라며 웃으시는 모습은 60대처럼 젊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계단에서 넘어졌지만 바로 손으로 몸을 지탱해 큰 부상 없이 다음날 웃으며 넘어지는 연습해서 다행이야. 바로 일어났지 라고 하셨습니다. 넘어짐이 고령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데 이를 배움으로 바꾸고 자신의 몸을 믿는 모습이 대단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의 삶을 보면 장수하는 사람은 특별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걸 느낍니다. 웃고, 먹고, 움직이고, 연결되고,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게 장수의 비결입니다. 이상으로 65세 이후 이 10가지 징후가 있는 사람은 장수 체질이라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다시 보니 특별한 건 없었죠? 잠자리에 쉽게 들고 깨도 다시 잠들 수 있다. 사소한 일에도 웃을 수 있다. 편식이 적고 뭐든 맛있게 먹는다. 매일 누군가와 대화할 기회가 있다. 걷는 속도가 동년배보다 빠르다.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다. 넘어져도 바로 일어날 수 있다. 옷차림과 외모에 신경 쓴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다. 감사 인사를 할 줄 안다. 이 모두 오늘부터 의식하면 조금씩 익힐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라도 더 해당되면 그만큼 심신이 장수 체질에 가까워집니다.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나요? 댓글로 저는 X개 해당됐어요. 라고 알려주시면 기쁠 것 같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동기가 되니까요. 또한 우리가 추천하는 건강 제품이나 생활 아이템 링크를 영상 아래 설명란과 댓글에 올려놨으니 확인해보세요. 건강과 장수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다면 멤버십 가입도 고려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과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